첫 통화 두렵고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처음 전화를 걸 때 너무 무서워서 대본까지 준비해두고 전화를 걸었어요. 왜냐면 한 번 전화를 잘못하게 되면 그 상대는 판단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나랑 맞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두근두근. 하지만 지금 저는 어느 누구랑 통화를 하더라도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거든요. 그 대화의 원리만 안다면 여러분들도 휴대폰이 따뜻하게 볼을 찜질할 정도로 통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는요, 너무 통화를 오래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서로가 어색해서 할 말이 없어서 무언의 어떤 공백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해심이 없잖아요. 그죠? 첫 통화라서.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랑 안 맞구나. 어색하구나. 바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통화 공식대로 통화를 했을 때 가장 간결하고 깔끔하게 첫 통화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부 처음에는 10분 이상 통화를 걸어서는 안 되겠죠.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원 확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누구게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신원부터 밝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 N키브에서 만난 송창민이라고 해요. 저 아시겠죠?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때 저는 이 그레이색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그쪽은 핑크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계셨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여자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구나. 막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니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상황 설명이에요.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요일날 급하게 여기 방청객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이 강의에는 솔직히 눈길이 안 오고 계속 그쪽에게 눈길을 가서 강의가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다? 이 공간에서 이 상대를 알아본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 다음, 목적을 발설하는 거죠. 왜 연락처를 물어봤는지 그 목적을 물어야지 이게 전화를 처음 전화한 게 진정성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전화해서 뭐 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약속 있으세요? 그렇구나. 전화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연락처를 가르쳐 준 사람도 그 연락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목적을 발설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혹시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커피 맛있게 하는데 알고 있는데, 아니면 스파게티 잘하는데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같이 커피 마시러 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한테 연락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와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사안 자체가 되게 묘연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한하지 않게 저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 되게 외모와 달리 상냥하신 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따뜻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전화를 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전화를 탁 끊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범국민 장시간 통화 장려운동 본부장 김가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간 통화 연결 도움센터장 김정환입니다. 이번에 연예의 기술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통화의 기술, 이 4단계를 통한 공식을 이용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술술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이 문제가 아니라 20분, 30분. 하루 종일이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 공식이 과연 먹히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말을 할 때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전화로 말로 하면 답변 듣는 게 좀 무섭고 전화하는 그 용기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분 정도
소심남. 그렇죠. 소심남의 느낌이 나고 네. 지금 자신감이 벌써 없어요. 여자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뷰인데도 자신감이 없고. 좀 소심하고 낮은 목소리지만서도 좋은 쪽으로 표정을 하자면 진실이 묻어나오고 거짓말할 것 같지 않고 가벼워 보이지 않고 이런 매력들을 잘 살리면은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기요, 근데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오늘의 그 여자 주인공 확인하는 거죠 지금. 그 여자분도 지금 괜찮아요? 빰이소. 예. 대본 작업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기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지금 머리채 뜯거든 지금. 이런 대답을 하겠지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은 언제나 빗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 그렇죠. 네. 지금 전화 통화 시작되는데 떨리죠. 경직된 자세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아 근데 일단 다리를 꼬고 최대한 의연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여지네요 저는. 아 신호 대기음이 지금 가고 있죠. 너무 긴데 안 받나? 여보세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성이라고 합니다. 대본을 보고 있어요. 네? 이우성. 잠깐만요. 버벅였는데요. 아 요거 좀 큰데. 커요. 네? 라고 했을 때 이우성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자신 있게 하면 되는데 이우성입니다라고. 이 열성이 아니고 이 우성인데 맨 처음에 자기 이름 소개하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첫인상을 작업하거든요. 목소리지만. 그러니까 첫 멘트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홍대 앞에서 그 만났던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네네네. 발끝을 계속 흐리는 게 아까 혹시 제가 전화번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화번호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좀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고 내 소개하고 지금 일단 대본 들어가는데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접근 이유가 빠졌네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예, 너무 아름다워서라든지 내 스타일이어서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금 빼먹은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뒤에 다시 들어가나 한번 봅시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거 안 나오네. 바로 이름 안 나오네. 수빈인데요? 수빈. 아, 수빈 씨예요? 네네. 이름은 이뻐요. 이름이 뭐라고 하시죠? 알아들 리가 없죠. 이우성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걸 내 걸로 한 줄 알 거예요 지금. 아, 저요? 아까 이우성이라고. 예, 제가. 아, 네. 화내면 어떡해요? 예. 이름이 참 이쁘셔서. 아 요건 좋아요. 얼마 하도 많아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취향을 좋아하세요? 어떤? 네? 아까 이렇게 옷 뭐, 거리에서 남자요? 예. 이게 그래서 나 무슨 질문을 하나 했는데 지금 아까 맨 처음 여자 연락처를 딴 장소 자체가 옷가게 앞이라는 거였죠. 그렇죠. 여자가 이제 옷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를 회상하게 만들어서 이제 물꼬를 터 나가려는 그렇죠. 전무한 상황이니까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대본에 충실했고 그리고 아까 그 만난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그렇죠. 디테일한 그렇죠, 여자들이 그렇죠. 또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 아까 그 뭐 만날 보고 때를 계시던데. 나 그 기억하 이 남자 세심하네 이런 것들. 게다가 지금 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던 게 그게 좀 조금 아쉬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네, 나쁘지 대본대로 않아요. 좀 좋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흐름을 이제 타나 봅시다.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뭐 영화 본다든가 뭐 이렇게 네, 콘서트 뭐 영화 영화 던졌는데. 콘서트요? 잘 안 보러 가는 중. 그럼 뭐 좋아하는 스포츠라든가 뭐 이렇게 스포츠요? 야구장 가면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지금 잘 넘어갔어요. 영화 여자가 이제 반응이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콘서트 스포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영화나 콘서트까지는 괜찮았는데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짚어주는 건 뭐야? 그런데 지금 대본에 굉장히 충실했고 이 대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영화, 콘서트, 스포츠 지금 세 가지나 미리 예상해서 적어온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걸리겠지. 그 다행히 3번에 스포츠 하나 지금 걸렸어요. 스포츠에서 지금 뭐 딱히 좋아하는 스포츠는 없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구장 가면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가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 얘가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보세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재밌다고 들었어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고 싶어요. 음. 룰도 모르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기를 할 때 동안 이 중간중간에 이 팀이 없냐. 가자 그러면 되거든요. 이 오답 콤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나 그런 데 가보지 않았지만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 나 가고 한 번도 안 싶어요. 가봤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지금 여자가 지금 틈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우성재 이제 대답이 들어가요. 아, 아, 아가 돼버리면 안 되지. 그래요? 아, 나 야구장 좋아. 나도 가고 좋아하는데. 싶어요.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럼 네. 나도 뭐 이러면 말이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나가지. 아니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러시구나. 요즘 지금 야구 볼 가장 좋은 철이거든요. 그래 이런 거 좋지. 야구 여기 좋은 철이다. 나랑 가자.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 지금 막아 떠요, 지금. 네, 여보세요? 예. 아, 안 터졌네. 아, 제가 지금 지하철이나. 아, 지하철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이런 핸디캡. 네. 예, 그래서 자꾸 끊기는데 혹시 저 같이 야구 볼 생각 없으세요 혹시? 나왔네. 네? 네, 뭐라고요? 아, 야구장 같이 갈 생각. 이거 봐, 뭐라고요? 중요한 질문에서. 제가 룰도 가르쳐드리고 제가 그러고 네, 싶. 근데 별로 안 친한 사람과 야구장 가기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당황했어요. 무슨 당황했어. 아니 저희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좋았어요. 네. 사실 야구장 같이 갈래요가 지금 말이 좀 늦게 나왔어요. 적당한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네. 한번 여자가 못 가봤고요. 저 네. 룰도 모르고요. 이렇게 네. 약간 들떠 있을 때 이때 그럼 가자. 이때 탁 이렇게 미끼 탁탁탁 가다가 탁 나. 아니죠. 예. 무조건 처음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저희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 좋아하는 이분 실제로 처음이에요.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실제로 안 했어요. 이분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적도 없어요 아직.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저 말고도 누가 많이 이렇게 대시하고 그러셨나요? 어떻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땀을 지금 흘리는 지금 이 시점이 네. 지금 이 땀을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뭔가 뜻대로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뭔가 대본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 저게 식은땀이에요, 지금. 식은땀이야. 식었을 거야. 뭔가 근데 사람이 보세요. 이야기를 해. 대본이 있잖아요. 1분짜리 대본, 1분 동안 따다다다 말을 하는 대본이 이거 꽉 찹니다. 지금 10분 대화를 하는데 지금 대본에 없는 내용이 나오고 하니까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드립으로 메꾸려고 하는데 애드립 능력이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땀이 줄줄 나는 거죠. 어.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 애드립까지도 다 이미 대본화가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다시 약속 잡을 수 있나요? 네, 뭐 다음 주에는 다시 시간을 약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주에 좀. 그럼 제가 전화하면은 꼭 전화 받아 주시고 다음에 꼭 커피 한잔 빌고 마셨으면 있어요. 좋겠는데. 아 저게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 1인데. 아, 1등이죠, 저게. 지금 부탁을 하고 빌고 있거든요, 간절하게. 그냥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깔끔하게 좀 빨리. 네, 뭐 알겠어요. 저 지금 아, 지하철 갈아타야 돼서. 아, 아, 지하철 쪽에서 예, 예. 지금 갈아타셔야 되군요. 마무리를 하는. 네.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다시 통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끊으세요. 예, 지금 끊으세요. 뭐 장인어른하고 끊으세요. 장인어른하고 통화하는 듯한 예를. 끊으세요. 받았거든요. 아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애프터 신청을 하고 그래요라고 하긴 한 건데. 이건 지금 이 통화는 지금 대본에 지금 굉장히 충실했어요. 대본에 충실했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 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순간순간 애드립이 부족하고 상황 대처 순발력이라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 내가 얘기하는 건 이가 쭉 지켜보고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거지. 통화의 기술, 이 대본을 짜서 이 룰대로, 정해진 각본대로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성공이라고 봐야 되냐, 이게 실패라고 봐야 되냐. 절반의 성공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에요. 홍준표 의원 절반의 승리예요. 절반 성공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자가 다음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어. 근데 이 대본이 없었다면 이분은 이런 지금 10분이나 했잖아요. 10분간의 대화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뿐이지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사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대본의 역할이 좀 있었다. 그렇죠. 예. 진정한 대본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처음 전화를 해서 유연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좀 감은 잡히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 컨설턴트 송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연애는 합작품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잘생긴 사람과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못생긴 사람?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람과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되는지, 사귀지 말아야 될 남자 워스트 5와 여자 워스트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소를 자주 옮기는 남자예요. 이 사람은 여자를 외롭게 만들 남자예요. 우리 내일 어디 갈까? 나 놀이동산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술 마시러 가자, 술. 술? 가자. 오빠 우리 놀이동산 못 갔잖아. 그러니까 벚꽃 축제를 가는 거야. 아 근데 벚꽃 다 떨어졌을 텐데 어떡하지? 나 취한다. 집에 가자. 이런 남자는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소통하기 어려운 남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크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말투의 느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세영 씨 얼굴도 아름다우신데 목소리도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달팽이관에 착착 감기는 게 아주 관략근의 미세혈관들이 막 간질간질하네요. 간질간질. 단어 선택은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차와 그 남자의 단어와 그 남자의 생각을 보기 전에 때때로 그 남자가 어떤 말투, 또 친구들한테 전화 왔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 왔을 때 어떤 말투로 얘기를 하는지 중요시 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간간히 보면 비닐을 뜯지 않는 남자가 뭔지 알아요? 새 차를 샀는데 앞에 비닐을 그대로 놔두는 건 거예요. 이런 남자는 뭐다? 지껏 챙기는 남자고 아주 디테일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남자는 여자를 되게 피곤하게 만들 가망성이 크고 계산을 또 할 가망성이, 내 거 따지는 남자의 가망성이 크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 남자들 중에서 보면 자기가 꼭 대장처럼 행동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진정한 우두머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를 존중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막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를 배려하고 친구를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친구들 사이에나 선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남성다움을 어필하려는 남자는 뭐다? 지금 보이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망성이 크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코어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오빠 나 어제 회사에서 되게 속상한 일 있었다? 진짜? 오빠 내 얘기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오빠 아직 이사 말로인데 이대훈이 첫 시즌 홈런. 쳤다! 예! 너무. 와, 역시 이대훈 짱이야.
이런 남자는 왜 피해야 될 남자인 줄 알아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남자란 말이야. 함께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친구가 같이 야구를 좋아하면 같이 야구장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명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만 그 스코어를 계속 확인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모르는 남자들은요, 결국에는 단순한 것에 흔들려서 이 여자를 버릴 가망성이 또 있는 남자란 말이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성향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연락을 하지 않는 여자예요. 소영아, 뭐해? 나 지금 그냥 있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당연한 연락을 무시하는 여자는 차라리 혼자 지내야 될 여자예요. 관심이 더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고난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집착하고 나만 왠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두 번째로, 남자가 최소 500 이상은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만 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막 한 달에 100벌 200 벌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그래도 한 500 정도는 벌어야. 남자친구면 뭐 솔직히 500을 벌던 200을 벌던 나한테만 잘쓰면 상관없어. 근데 그거 있어요. 진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나한테 아낌없이 쓰느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나한테 한 10만 원 쓰고 맞아. 그게 진짜 제일 싫어.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이 돈을 써도 우리가 마음 편히 벌려야지. 그치. 이 여자는 사랑을 믿지 않는 여자란 말이야. 500만 원을 벌면 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 사귀겠다. 감정은 흥정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마지노선을 탁 끊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지 않는 여자란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한테는 1000만 원짜리 웃음이 있는 남자일 수도 있고 10억짜리 자상한 마음으로 이 여자를 품어줄 수 있는 남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100억짜리 이 친구가 주저주저 하루에 별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누구보다 관심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의 눈에는 이런 1000억, 몇억, 10억 이런 가치조차 500만 원이 없다면 뭐다? 그걸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여자를 만나면 뭐다? 나는 수천억의 가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5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보다 못한 남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의 수준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500만 원만 주면 만날 수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림보다 액자를 중요시 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강연을 하고 나의 어떤 얘기들을 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첫 번째 여자는 자기야, 오늘 자기 얘기 그 부분에서는 나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고 너무 감동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있고, 두 번째 여자는 자기야, 자기 오늘 헤어스타일 별로던데? 옷은 왜 그거밖에 없었어? 본질, 사물의 어떤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액자를 중요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는 사람인 거고요. 다음으로, 정말 착한 오빠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 여자들의 기법이 있어요.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남자가 물어서 연락처를 가르쳐줬어. 근데 절대 전화는 안 걸어요. 근데 전화 걸면 다 받아주거든. 그럼 남자가 희망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래서 진짜 오빠로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집 앞까지 차가 있으면 바래다 주고 해요. 그럼 만나는 또 줘, 한두 번 거절하더라도. 그럼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제 남자가 이쯤 됐겠지, 우리 사귀읍시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때때로는 아직은 잘 모른다는 그 함정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여자분들은 혈액형이나 별자리에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 있잖아 언니. 혈액형별 성격 있다는 거 믿어요? 난 좀 믿어. 나도. 좀 이럴 것 같으면 E형이다 이런 거 있잖아. 아 뭔지 알 것 같아. 쪼잔해. 개팍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보잖아. 그리고 바람둥이도 많고 때려. 여자를 때려. 진짜 독특하고 사차원이다 싶으면은 딱 A형이야. 혈액형 따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위험하냐면, 이 사람 남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할 가망성이 크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기가 얇다라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적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후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 컨설턴트 송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연애를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대부분은 연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정한 밀고 당기기가 뭔지, 밀고 당기기의 실체가 뭔지, 그 밀고 당기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킥킥킥이에요, 처음이. 뭘까요, 이게? 자기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킥킥킥을 붙이면 그게 진실성 없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다? 이게 밀고 당기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온탕과 냉탕 요법, 가장 일반적인 밀고 당기기겠죠. 이거는 특히 이 애인 없는 언니들이 끊임없이 동생들에게 전수해서 동생들을 절대 솔로에서 전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났을 때는 잘해줘. 만났을 때는 되게 잘해주는데 전화를 받을 때는 쌀쌀맞게. 근데 요즘은요 이런 기술을 쓰면 자칫 뭐다? 조울증 환자로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기술. 자, 이것도 냉탕과 온탕요법을 좀 응용한 기술인데 택시를 탈 때 자기가 잘가, 타기 전에는 자기가 잘 가야 되는데 딱 타도 관심 있는 사람은 보거든요. 근데 손을 흔들어주지 않고 뭐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아니면 쌀쌀맞게 다른 쪽을 탁 봐버리면 얘가 왜 이러지? 불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밀고 당기기가 된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요. 불안한 건데 나는. 다음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답장을 15분 이후에 보내라. 혹은 전화가 왔을 때 15분 뒤에 보내라. 그러면 애가 탄다. 근데 애가 타는 게 아니라 분노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았나요? 왜? 15분 만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선택권이에요. 자, 영화를 보러 왔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거죠. 영화 데이트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빠, 나 갑자기 피자 먹고 싶어. 우리 나가서 피자 먹자. 그래? 아, 대신에 피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킬 거다. 가자. 이게 밀고 당기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기술들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쓰고 싶나요? 쓰고 싶지 않나요? 쓰고 싶지는 않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신 분 계세요? 내가 이 친구 정말 사랑하는데 킥킥킥 15분 뒤에 일부러 막 문자 보내고. 왜 이 기술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인들은 밀고 당기기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기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밀고 당기기가 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고 성립할 수 없는 기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나는 이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문자를 씹어도 되고 뭐 내가 영화를 보러 가서 골라도 돼. 근데 여러분 킥킥킥 나도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커보이나요? 영화를 보러 가서 지가 보고 싶은 거 영화 고른다고 해서 이 친구의 없던 가치가 상승되나요? 진정한 밀고 당기기 기술은 이런 거예요. 내 가치가 상승할 때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일 때 욕심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 욕심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이 친구를 소유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바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은요, 좋아져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왜? 이 친구가 그닥 좋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좋아지게 되고 나는 이 친구에게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뭐다? 지금까지 나한테 밀고 당기기를 했구나. 유동적인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냥 눈에 띄지도 않은 학생이야.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수록 뭐다? 더 괜찮은 여자, 남자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이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수록 뭐다? 이 친구는 더 커 보이게 되고 이 친구는 이 친구에게 집착하다가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질려서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상대방보다 나은 가치인지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첫 데이트인데요. 저는 그 여자분이 머리가 생머리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이쁘게 세팅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왜 이렇게 머리 파마한 거냐고.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냥 되게 그냥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오늘 자기 머리 잘 못하니까 미용실에서 맡겼대요. 그 순간 뭐다? 이 친구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야. 왜? 이 친구는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친구의 모습이 기대가 되나요?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 성장의 추억이 나를 성장시킬 때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는 내 존재 자체가 뭐다? 밀고 당기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체가 밀고 당기기가 돼야 되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 뭐 전화 몇 번 안 받는다고 해서 데이트 몇 번 거절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